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계시거나 집안일을 하시는 주부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번 딱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외에 수입으로 월 100만 원이 나온다. 이게 얼핏 보면은 너무 쉬워 보여서 정말 되는 거 맞아? 정말 돈이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딱 한 번만 세팅을 해두시면은 일주일에 하루만 일해도 월 100만 원이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인생이 이걸 통해서 바뀐 것처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인생이 변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사를 했고 지금은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선한부자 오가닉이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드센스를 한 지는 4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최고로 이 애드센스로 벌었던 게 월 2천만 원 정도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따박따박 꾸준하게 한 1년 정도는 월 1천만 원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과연 그때라서 됐을까? 지금 다시 한다고 해서 되는 걸까? 라는 생각에 요즘 다시 시작을 해봤는데 하루에 10만 원 정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월급이 실수령으로 받았을 때 18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 연봉이 매달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급 받으려고 하면은 저희가 8시간 꾸준하게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 4시간으로 연봉을 벌고 계신 거네요? 네,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그게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걸 못 믿었었는데 하다 보니까는 충분히 가능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업들처럼 뭔가 직원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오가닉님 혼자 수익으로 그렇게 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월 1천만 원까지는 저 혼자 달성을 했던 거고 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혼자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아직까지 가능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 1,000, 2,000까지 벌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욕심은 많진 않거든요. 퇴근하면 뭔가를 할 힘도 없는데 시간도 많이 못 쓰겠고 딱 월 100만 원 정도만 더 벌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은 월 100만 원 정도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딱 집중해서 3개월 정도 하시면은 충분히 월 100만 원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4시간을 해서 100만 원이면은 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차라리 똑같은 부수입을 원하는 거면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편의점 알바를 당장 하면은 돈을 벌리긴 합니다. 돈이 당장에는 많아 보일 수 있지만 편의점 알바는 내 몸과 내 시간을 그대로 갈아 넣어서 돈이랑 이렇게 맞바꾸는 거라고 하면은 블로그 글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4시간을 한번 세팅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달에 만약에 내가 아프거나 뭔가 바빠도 용돈처럼 꾸준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루에 2시간만 해가지고 짧게 그냥 부수입 60만 원 정도만 얻고 싶어 하시면은 편의점 알바를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3개월 동안 하루 4시간 정도 딱 집중해가지고 1년 동안 월 100만 원을 따박따박 받고 싶어.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건가요? 저라면은 한 번에 딱 하고 노는 걸 좋아해서 그냥 4시간 동안 집중하고 따박따박 나올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그냥 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애드센스를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화 수익이 된다고 해서 저도 이 애드센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글을 이렇게 쌓아놓다 보면은 나중에 알고리즘을 타거나 했을 때 100만 원이 아니라 하나의 글에서 갑자기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너스를 하나 제대로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게 애드센스를 하다가 1월부터 6월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월 100만 원을 달성을 했었는데 월 100만 원을 달성을 하고 나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엔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하나도 못했어요. 정말 한 달에 1시간 받나? 그래도 매일 이렇게 수익을 찍히는 거 보고 와, 선택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부업 종류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이걸로 시작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이 애드센스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대부업의 시대가 열릴 때쯤이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다, 제휴 마케팅이다,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 다른 부업들은 현금이 바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먼저 쓰고 그 돈을 굴리는 개념이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물건을 내가 먼저 사거나 아니면은 주문을 먼저 해줘야 되는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돈 10만 원도 없었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면은 그걸 다시 물건에다 재투자를 해야지 되고 1년 동안 쌓였을 때 내 순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1년까지 기다릴 그런 시간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사업자도 내야 되고 사업자를 내려면은 사무실 주소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리스크잖아요. 저는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카카오 계정만 있고 구글 계정만 있다고 하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어가지고 더욱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매달 따박따박
따라박 이 사람들이 계속 검색을 하고 사람들이 정보를 계속 찾아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특히 딱 한 번 세팅을 해두면은 이게 중요한 정말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전부 다 100% 내 돈이고 달러를 벌 수 있어서 요즘 달러 환율 되게 좋잖아요. 점점 올라가니까 복리로 이게 약간 수익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한 번도 안 해봤다 보니까 이게 진짜 돈이 될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돈이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딱 커피 한 잔만 나와도 좀 더 이득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커피값이 나오니까 딱 이제 하루에 10,000원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루에 10,000원이면은 정말 딱 식비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굶진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하루에 10,000원씩 해서 식비 정도 나오면은 한 달이면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정도 되면 진짜 월세 하나 받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좀 시작을 했죠. 딱 첫 수익이 났을 때 어떠셨는지. 저는 그때만 생각해도 아직 다시 미소가 나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순간들을. 길을 딱 걸어가고 있는데 메일이 하나 은행 어플에서 오더라고요. 띠링 뭔가 달러가 입금이 됐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오, 진짜 구글이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구글에서 나한테 돈을 보내줬다고? 사이버머니가 아니라 진짜 돈이 들어오는구나, 사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카페 가서 이제 작업도 하고, 그때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똑같은 월급 이렇게 다 같이 직장에서 벌고 있는데 나는 이 시간에 좀 더 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우쭐하더라고요. 신기하긴 했었어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뭔가 네이버 블로그에 그냥 글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이버 블로그는 안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글 쓰면 애드포스트라는 게 있어서 수익은 나오긴 해요. 한 달에 많아야 치킨 한 마리 값 정도가 나온대요. 네이버 블로그는 이제 저희가 하려는 이 애드센스라는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애드센스에다가 똑같이 글을 쓰면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애드센스라는 게 구글에서 광고비를 받게 되는 그런 수익 구조인데요. 유튜브에서도 이제 광고 뜨잖아요. 그러면 그 유튜브 채널 주인한테 광고 수익이 들어가듯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광고 수익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티스토리 블로그나 워드프레스 같은 데서 할 수가 있는데요. 티스토리는 다음에서 노출이 돼서 어느 정도 수익은 가능하지만,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도 노출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로 처음에는 시작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음 그거 검색하는 사람 있냐? 검색을 하시면서 네이버 블로그 외에 뭔가 이상한 사이트를 봤다 하시는 분. 근데 그게 다 티스토리 블로그예요. 그런 것들 막 광고 붙어 있는 사이트들은 다 티스토리 블로그이고, 저희가 카카오톡 같은 데서 검색을 하잖아요. 샵 눌러가지고 단톡방 같은 데서 많이 검색을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티스토리 블로그가 이제 검색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들 검색을 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이 검색만 똑같이 하는데 누군가는 그 검색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딱 알아채고 나서 이거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진짜 격차가 심하게 날 수밖에 없구나. 한 달에 100만 원씩만 해도 한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이 정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 이거는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부터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제대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화면 띄워놓고 나서 천천히 같이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다 그냥 티스토리라고 검색하셔서 나오는 거 들어가신 다음에 카카오톡 계정 인증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5초 만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글쓰기 창에서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글쓰기 창 딱 열자마자 가장 멘붕이 오는데요. 여기서 뭘 써야 되는가 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를 그냥 쉽게 풀어 쓰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를 찾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 그러면 육아 바우처 같은 거 신청할 거야. 나 뭐 이거 연말정산 신청할 거야. 이런 키워드들,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들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지금 검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연말 연초다 보니까 연말정산 같은 거 이 많이들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보면 됩니다. 키워드를 찾는 사이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 뭐 블랙키라든가 로워드란가 몇 가지가 있는데, 로워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키워드 찾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키워드를 검색해요. 주변에서 나 연말정산 받을 거야, 아니면 뭐 육아 바우처 신청할 거야 그러면은 뭐 육아 바우처라고 막 검색을 해보세요. 키워드 주제 찾는 거는 마인드맵을 그리듯이 가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연관 키워드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연관 키워드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이번에는 연말정산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쭉 밑에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연관 키워드가 떠 있어요. 연말정산도 있지만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게 있네요. 그럼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검색량이 지금 19만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기 A 플러스 등급이면은 어느 정도 수익화가 바로 가능한 거고, 그래서 꿀팁 좀 더 드리면은 연말 정산이라는 것도 있지만 미리 보기라는 게 사람들이 바로바로 지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더욱더 검색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검색한 다음에 행동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글을 어떻게 쓰느냐, 복사하셔가지고 네이버 같은 데다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고 했을 때 이렇게 2025년 홈택스, 토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홈택스에서 많이 찾아보는구나, 토스에서 찾아보는구나, 손택스에서 찾아보는구나, 미리 모바일로 많이 알아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토스 및 홈택스, 그리고 홈택스 모바일 버전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면 되고요. 여기다가 그냥 글을 쓸 때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걸 여기다가 풀어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토스나 홈택스 혹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미리 보실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같은 거 보려면 본인 인증해야겠죠? 본인 인증을 통해서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중요한데요. 어떤 거냐면 문단을 항상 4개 이상은 쪼개주는 게 좋아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조회. 사람들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려면 조회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홈택스 미리 보기, 그 다음 모바일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나눠서 쓴 거예요. 그러면 문단을 가지고 드래그를 쭉 하신 다음에 제목 2로 바꿔주세요. 제목 2로 넣어주시는 게 이 상단 노출, 저희가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끌고 올 수 있는 로직의 숨은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목차까지 썼으면 또 멘붕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을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찾는 이유,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내용들을 저희는 그냥 쉽게 풀어 쓴다, 설명서의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글을 쓰면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찾느냐,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세요. 이런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 홈택스도 있고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방법, 이런 거를 마우스 오른쪽 하신 다음에 새 탭에 열기, 이런 것도 새 탭에 열기, 이런 것도 새 탭에 열기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런 글을 살짝 확대해가지고 한쪽에다가 놓고 한쪽에다가 글쓰기 창 이런 식으로 써놓은 다음에 이제 본인 공동인증서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면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조회를 하시려면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글을 풀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서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런 부분은 이제 토스에 가면은 할 수가 있겠죠. 토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고 또 검색하면은 토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오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토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하나하나씩 채워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옮기기만 하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는 한 창 3, 4개 정도만 틀어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옮겨 쓴다라는 느낌, 대신에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이 아니라 타이핑해서 가져온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핑만 할 줄 알면은 충분히 처음에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도 뭔가 유행을 타거나 아니면 약간 좀 잘 먹히는 주제 이런 거 하나만 공개해 주시면 안 돼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 유행을 타는 주제보다는 매년 검색할 거를 조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매달 따박따박 수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찾는 정부 정책 같은 거, 이거는 매년 검색하고 매일 검색하고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블로그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바우처라든가 아니면 복지 정책 같은 거,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있는 대로 주제 쫙 해가지고 글을 쓰시면 돼요. 네이버 같은 데다가 복지로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런 복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밑에 이렇게 다문화 소통,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씩 찾아가지고 글 쓰면 됩니다. 그러면 선부님도 이런 정책 관련해서 글 쓰신 게 좀 돈이 많이 들어오셨나요? 네, 많이 들어가죠.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안 되긴 하는데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 좀 얘기하면은 사실 하루에 10만 원씩 들어오는 게 이런 정부 정책 글 써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시원한 거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주변에서 주제를 찾아보거나 이런 공식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정책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글을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로워드나 아니면 블랙키위 같은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검색을 많이 하는가, 정말 검색을 많이 안 하는데 글을 쓰면 시간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뭐 10만, 1만 이런 검색량을 확인하고 블로그 글에다가 이제 문단을 나눠가지고 상위 노출 작업에 맞게 글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쓰고 승인을 받으시면 돈이 들어오는 이제 세팅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승인이요? 그걸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승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승인 그런 거 귀찮으니까 안 받을래 하고 80%가 또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하게 되는 사람들은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정말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겉에서만 봤을 때 레드오션이고 안에서 보면 정말 수익이 기회가 넘쳐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시작하셨다가 괜히 포기하거나 시간 날리시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런 승인이란 게 있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를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진짜로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해보니까 승인이라는 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공식 같은 게 딱 있더라고요. 블로그에 어떤 글을 잘 쓰고 어떤 양식으로 써야 되는지 딱 공식이 있어서 그런 걸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 승인 공식, 이거는 꿀팁이고 좀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거라서 너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맛보기로만 알려드리면은 글을 짧게 쓰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광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00자 이상을 써줘야 되고 내가 꾸준하게 했다라는 걸 구글한테 보여줘야 돼요. 경력직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는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진을 옛날에는 안 넣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진을 꼭 한 장 넣어주고 거기다가 알맞는 키워드를 같이 밑에다 설명글을 같이 적어주면은 승인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면 계속 얘기하는 성격이 있어서 문단을 2000자를 그냥 막 쓰는 것보다 가독성 있게 문단 나눠서 딱 4문단 이상은 나눠서 써줘야 돼요. 이게 정말 꿀팁입니다. 구글은 정말 다 알고 있어요. 구글 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글 로봇이 다 돌아다니면서 글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주제로 글을 썼는가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저는 블로그 볼 때 광고 붙으면 클릭 안 하고 넘기거든요. 근데 그걸 클릭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클릭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많이 눌렀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똑같은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에서 알아서 이 사람이 어떤 관심이 많은가, 그런 거를 데이터를 구글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이거 우리 블로그에 알아서 탁탁 맞춰주는 거예요. 좀 더 깊숙하게 강의 내용까지 살짝만 얘기하면은 이게 시간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광고 단가라는 게 있어요. 한번 클릭할 때 처음에 100원 받았다가 점점 갈수록 막 500원씩 받아요. 그러다가 진짜 잘 받을 때는 막 10,000원 받기도 하고요. 이런 게 구글에서 알아서 어떤 광고가 이 블로그에 이 사람한테 가장 수익이 잘 나는가,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는가를 알아서 맞춰주기 때문에 점점 수익이 처음에는 1,000원 벌다가 갑자기 30만 원 벌고 계단식으로 갑자기 100만 원 벌고 그 다음에 갑자기 300만 원 벌었다가 1,000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쿠팡 파트너스 있잖아요. 네네. 쿠팡 링크 올려놓고 내가 따라 사면은 돈 들어오는 것처럼 블로그도 내가 글을 쓰고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거네요. 네, 근데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결제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클릭해가지고 거기서 광고 안에서 글만 읽어봐도 우리한테 일단 수익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훨씬 더 진입장벽이 낮네요. 훨씬 낫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거가 클릭만 하면 된대 라고 하길래, 근데 이게 좀 더 좋은 게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클릭을 꼭 해야지만 수익이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바뀐 게 어떤 거냐면 클릭을 안 하더라도 광고 노출당, 이 사람들이 본 거에 대해서 수익이 조금씩 들어와요. 지금 블로그 시작한다 하더라도 뭔가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직장이 바쁜 사람들은 시간 내서 블로그에 투자하고 돈을 벌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이를 키우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100만 원 정도는 달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야근하거나 그러면 막 10시에 집에 도착하고 잠깐 4시간도 갖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 막 재우고 밥 먹이고 하다 보면 할 시간도 없고 막 지쳐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나도 할 수 있을까? 라고 지금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그런 상황에서 제 수익화에 성공하신 월 100만 원을 따박따박 만들게 되신 분 한번 모셔보았습니다. 저희 수강생분인데 아이를 3명 키우시면서 지금 꾸준하게 100만 원의 수익을 따박따박 받는 분. 너라서 됐지가 아니라 실제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모셔봤으니까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의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 집안 호랭이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인이었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퇴사를 했고 글쓰기와는 전혀 관련 없던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선한부자 오가닉님의 강의를 내돈내산으로 들었던 수강생 중 한 명입니다. 아이들 몇 살 정도 되는 거예요? 첫째가 6학년이고 둘째가 4학년, 막내가 1학년이요. 그럼 예전에 직장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회사를 좀 다니신 거예요?
저는 반도체 메이커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전혀 완전 진짜 글쓰기랑 완전 상관이 없었네요. 네, 글 하나 포스팅하는데 이틀 걸리고 3일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네. 글 쓰는 거에 완전 익숙하지가 않았고 뭐 SNS라든가 뭐 블로그 글쓰기라든가 전혀 모르던 분야였기 때문에 글 하나 발행하는데도 정말 죽을 똥살똥 열심히 해도 하나 겨우 발행했었거든요. 처음에 뵀을 때 되게 저는 월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러면서 초롱초롱 하셨던 게 아직 기억에 선명한데 요즘 얼마나 버신다고요? 월 100만 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꼭 이 애드센스, 이 부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부업을 처음 해본 거였는데 네. 그때 부업으로 추천받았던 게 구매 대행업하고 스마트 스토어하고 애드센스였거든요. 근데 구매 대행업이나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를 먼저 내야 될 것 같다는 장벽이 있었고 애드센스는 투자 비용이 전혀 들지 않잖아요. 내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이 첫 수익이 찍히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정말 너무 뿌듯했어요. 내가 선택한 일이었고 그 일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거였으니까요. 내 자신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얼마 받았어요, 첫 달에?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네. 그전에는 치킨을 시켜도 아이가 셋인데 다 각자 입맛이 다르니까 새 아이가 순서를 정해서 치킨을 배달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때는 새 아이가 먹고 싶은 치킨을 다 시켰습니다. 양념치킨, 뿌링클 시켜서 치킨 플렉스를 했습니다. 호랭님한테는 이 부업으로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다가왔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이걸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 다닐 때는 내가 이 회사의 소모품이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회사에서 느끼는 성취감만으로도 되게 좋았는데 그만두고서 제가 애드센스를 시작하고 제가 주체가 돼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뿌리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성취감은 회사에서 느끼는 성취감이랑 엄청 그 수준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회사에서 느꼈던 성취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라인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네. 엄청 커다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던진 하나의 돌이 저한테 파장이 돼서 오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서 애드센스는 저의 삶을 바꿔줬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하신 지 이제 1년이 되셨는데 이 1년을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가 궁금해요. 처음 3개월은 배운다는 생각으로 배운다는 글만 썼어요. 근데 그때는 키워드에 대한 감도 없었고 글 쓰는 요령이나 뭐 그런 게 전혀 없던 시기였으니까 어쨌든 글만 열심히 썼었고 3개월 후부터는 네. 오가닉님이 알려주셨던 키워드들을 적용해 보면서 키워드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행 속도도 조금씩 빨라지게 됐고 6개월 정도부터는 서브 블로그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부계정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9개월 정도서부터는 이제 애드센스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로 확장시키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니까 수익이 나는 게 직접 눈으로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시간을 더 투입하고 싶어지고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유튜브에 정보가 엄청 넘쳐나잖아요. 근데 그걸 본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들으니까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직접 대면에서 알려주시는 거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제가 습득이 더 빠르더라고요. 온라인 강의도 바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훨씬 좋았어요. 애드센스 강의들도 많은데 굳이 딱 제 거였던 이유가 있나요? 저 안 듣고 있을게요. 선부님이 잘생겨서 선부님 선택했던 게 그때 강의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얼굴 공개하는 강의는 선부님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부님 얼굴을 보고서는 되게 신뢰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크지 않나 싶고 근데 선부님 강의 들었을 때 가장 감사했던 게 제가 그 세팅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처음 시작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이어나가야 수익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팁을 풀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저도 유튜브 통해서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유튜브 맨날 들어가서 검색해서 듣고 그렇긴 했는데 그 정보들이 너무 단편적이라 그리고 바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튜브로도 빠르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같이 보통 사람이라면은 강의를 통해서 본인의 시간과 노력의 효율성을 찾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글 쓰는 방법은 초기 강의에서 이미 다 알려주시잖아요. 초기 때는 알려줘도 실행이 안 돼요. 우선은 글을 쓰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걸 아무리 정보가 투입이 돼도 출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 쓰면서 애드센스에 대한 감을 익혀야 되는 거고 3개월, 6개월차에 또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쯤에는 강사님이 알려주는 팁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그걸 출력하고 실행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어요. 요즘 목표 같은 게 있나요, 그러면? 지금은 한 달 이내에 월 300은 벌어보자라고 정해놨고 그 이후에는 월 1000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던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애드센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애드센스가 확장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아이 키우면서 하기 정말 좋은 직업이거든요. 시간을 제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면 그날은 못해도 그래도 수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저 지금도 제 친구한테 추천했는데 추가 수입이 필요한 직장인 분들에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투자 비용도 없고 문턱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해보기 매우 좋은 부업 같습니다. 애드센스나 뭔가 부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좀 막막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만 좀 던져주신다면? 저는 엄마로서의 삶이 심심했어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나면은 그 시간 동안 제가 무언가를 하기에는 또 부족한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4-5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집에만 얽매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만. 물론 아이들의 행복이 가장 큰 목적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저는 없잖아요.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만 있는 거지. 제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삶이 되게 심심했거든요. 근데 물론 돈이 필요해서 시작을 한 거기는 하지만 애드센스라는 시장이 제가 무언가를 하나 포스팅을 발행을 하면은 누군가는 꼭 와서 글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도 되게 너무 넓어요. 막 미국에서 오기도 하고 중국에서 오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 심심했던 삶에서 뭔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느껴지는 뭔가 새로움이라고 할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초반에도 수익은 없어서 그거는 힘들기는 했지만 여러 국가에서 오는 방문자들을 볼 때 너무 그게 뿌듯해서 유지했던 거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삶이 좀 심심하거나 무료한 분이라면 이것도 되게 충분한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수동적인 삶이었다면은 지금은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미래가 되게 기대가 돼요. 내년도 기대가 되고 내후년도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기대가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애드센스 바로 시작하세요. 누구나 마음먹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대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꼭 애드센스가 아니어도 된다고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시대는 마음만 먹으면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 이런 시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어렵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저는 무수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장래희망 적어놨던 게 평범하게 사는 거. 옛날에는 어렵게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저도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평범하게 그냥 삶을 살았었어요. 가정집에서 태어났겠죠. 집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 친척을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다른 한 친척 집에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 받아주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문 앞에다가 이렇게 짐 보따리를 놔두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동생들은 7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에 고아원에 들어가게 돼서 10년 동안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때 특히 부조리가 많은 세상이었거든요. 학교에서 맞아도 싸다, 맞는 게 체벌이다라는 시기에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 그렇다 보니까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항상 부정적이고 내 삶은 왜 그럴까, 나한테만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저의 꿈은 그냥 진짜 평범하게 사는 거, 평범하게 가족들이랑 외식하고 그냥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약간 이런 게 저의 평범한 삶이었어요.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니까 나는 꼭 나의 가정만큼은 평범하게 지내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지금 성인이 되신 오가닉님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저는 평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대단하다 뭐 그런 것보다는 정말 없는 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고 제가 뭐 월 1000만 원 이렇게 번다 그래도 이제 시작인 느낌이거든요. 밑 빠진 독이 엄청 컸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지 않을까?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은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때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앞의 가족들은 그렇게 고생을 시킬 수 없다. 그리고 고생을 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편하게 제가 감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많이 도움도 받았고 혼자 성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감사한 마음들이 많이 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언제든지 감사하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 삶이 이렇게 많이 변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가족들의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거 행복보다는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같이 연락도 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어머님은 정말 큰 존재인데 어머님이 어느 순간 몸이 아프신데 병원을 안 가시더라고요. 물어보면 병원이 지겹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보면은 병원 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돈이 많았더라면 뭔가 이렇게 애드센스를 좀 더 빨리 시작해가지고 이 현금 흐름이 매달 이렇게 좀 많은 돈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병원비를 그때부터 대드리지 않았을까. 저런 거를 내가 도와드리고 싶다. 장남으로서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해서 이 가정을 좀 이끌어 봐야겠다. 그리고 내 미래의 가정까지도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애드센스를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병원에서 많이 아프셨어요. 어머님이 아프시면서 그때는 제가 병원비를 다 매달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몸이 아프시지만 그 안에서도 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거를 감성팔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옛날 얘기 또 꺼냈다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인생을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좀 손을 내밀어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 방법을 독점하면은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알려주시고 왜 굳이 강의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을 대물림하는 건 내 잘못일 수가 있겠다. 우리 아이한테도 아니면 우리 가족한테도 이렇게 가난을 대물림하는 건 내가 잘못해서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온라인 수익화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이거를 알게 되었던 게 은인을 만나면서부터였는데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딱 은인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운이 좋게 은인을 만난 케이스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뭔가 삶을 변화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만큼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스타트를 끊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은인이 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스타트를 잘 끊어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이 스타트를 끊고 정말 꾸준하게 하신다고 하면은 내년 이맘때쯤에는 가족들과 연말 행사는 푸짐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월 100만 원만 벌어도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200만 원을 가지고 투자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장난감 100만 원짜리 이번 달에 한번 사준다 그래도 내 삶에 전혀 타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좀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딱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나는 꾸준히 하는 데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돈은 더 벌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딱 말씀드렸던 분들이 딱 과거의 저 같은 모습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 수익을 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만들 때 과거에 내가 이걸 먼저 봤으면은 시간이 6개월에 100만 원이 아니라 정말 3개월에 100만 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 바로 수익화에 성공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담았고요. 당연히 근데 방법론만 담아두면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월 100만 원이 따박따박 나와가지고 1200만 원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초도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거를 응용해서 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게 그런 강의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궁금하실 게, 그런 거 그냥 유튜브 봐도 되는데 굳이 강의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에서는 다 정보는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정렬돼서 올라가 있잖아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뒤죽박죽으로 올라가 있고 그때그때 정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옆에 화면 띄워놓고 순차적으로 따라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수익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게 저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새로 싹 다 촬영을 했습니다. 만드는 거부터 해가지고 제가 같이 글도 쓰고, 그리고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제 블로그에 글 썼던 거 진짜 수익 났던 글을 그냥 올려놨어요. A부터 Z까지 올인원 패키지로 다 알려드리고, 근데 글을 쓰는 거 배웠는데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1년치 키워드를 그냥 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글을 쓰실 수 있도록 하고 키워드를 찾는 방법부터 다 알려드립니다. 키워드도 한 5만 개 정도 드리고, 그거 플러스 키워드 달력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블로그 1일 1포스팅 하실 수 있도록 키워드를 다 드려요. 근데 이것만 있어도 좀 더 편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과거에 저한테 보낸다라는 마음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는 처음에 키워드 찾는 거 너무 어려웠거든요. 글 쓰는데 8시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키워드 찾는 데는 하루 걸렸어요. 이런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시간을 가장 아끼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 찾는 시간들, 그리고 키워드를 찾는 요령들, 키워드 찾는 방향성까지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에는 마음 단디 먹고
이걸로 수익이 안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정말 만들어놨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살짝 혜택도 제가 한번 월보한테 쫄라가지고 부업을 새로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혹은 아니면은 다른 부업을 해보다가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뭐 물어볼 것이 없어서 컴퓨터를 못해서 실패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만큼은 특별하게 비공개 라이브로 질의응답을 다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수강생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 번 강의를 결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저는 책임져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셨는지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주변에 제가 좀 같이 하자 했을 때 말 안 듣고 니나 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좀 담은 것 같아요. 그때 나랑 같이 했으면 지금 맛있게 재밌는 거 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이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성공해서 성장했을 때 같이 하이파이브를 치고 싶어요. 정말 그때 고생하셨다, 같이 하길 잘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하는 약속이 하나 있어요. 강의에서만 얘기했던 건데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만 얘기를 더 드릴게요. 월 300만 원 달성하시면 제가 호텔 라운지 데려가서 진짜 맛있는 한강뷰 보면서 밥 사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대신에 월 1000만 원 달성하시면은 사주세요. 저처럼 좀 어두웠던 시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쟤도 했는데, 저렇게 밑바닥인 애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라고 저를 보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찬 내년을 시작하고 싶다, 뭔가 마음에 다짐을 했다 하시는 분들, 혹은 좀 인생이 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첫 시작을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은 정말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제가 최대한 책임지고 믿고 응원하겠다라는 거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꼭 결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영상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만나는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